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박준입니다. 올해 새해죠? 저는 올해 모든 강의 첫날입니다. 여러분들 새해, 올해 개띠죠?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도 작년처럼 큰 일이 많이 생길 것 같다. 또 잘 지내야 되겠다. 그런 해인데, 여러분도 경제학 잘 1년 해서, 다른 과목 해서 올해 12월 달에 빵빠레를 올리셔야 되겠죠. 그 처음 시작입니다. 자, 강의 소개 좀 보도록 하시죠. 첫 번째 유인물, 거기 이제 일반사회 다른 과목 있지만 경제교육. 요건 대개 우리 팀 전체 흐름입니다. 1, 2, 3, 4, 5, 6. 여기까지가 이제 이론 정리인데, 경제학은 그렇게 나눠봤습니다. 1, 2월 달에 기본 이론 기초, 심화, 3, 4월 달에. 그래서 제 교재죠. 그 점프업, 요거 경제교육, 요걸로 이제 기본을 가지고서 경제 이론, 여기는 초수생들, 처음 하시는 분들, 시험 준비 처음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론을 아주 정밀하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작년에는 요걸 1, 2월 달에 일주일에 2번씩 해서 기초 심화 한꺼번에 다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분량이 밀리고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다시 커리큘럼을 조정을 했는데, 1, 2월 달에 똑같은 교재 가지고요. 예, 기초과정, 심화과정. 근데 내용이 별 차이는 없지만, 말하자면 1, 2월 달에는 기본적인 내용 중심으로 한번 쭉 스캐닝하고, 3, 4월 달에 나머지 쭉 정리하고 해서 2번 공부하는 그런 셈을 2회독 할 수 있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요걸 들으셔야 돼요. 올해 처음 시험 보는 분들은. 그래서 경제학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해도 끝이 없다. 아니면 공부했는데 점수가 안 나온다. 그 과정도 좀 귀찮고 특징이 있어서 좀 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5, 6월 달에 가면 이슈 파이팅. 자, 요건 이제 기본 이론 핵심. 작년에 제가 요걸 특강 형식으로 했는데, 요게 공부하는 분들한테 꽤 도움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뭐냐 하면 1, 2, 3, 4 할 때 이론 정리 쭉 했다가 마지막 파이널 정리입니다. 이론 정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는 제가 한광자씨만 했었는데 우리 전체에 마찬가지예요. 근데 올해는 이렇게 오전 오후 2개씩, 그러니까 기본 이론 흐름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보완적인 강의가 되는데요. 오후에 요 강의입니다. 경제 원론 강의입니다. 작년에는 이걸 별도로 해서 경제 원론 수업 시간 이렇게 했었는데, 올해는 1, 2월 달에 아예 시작을 하고, 여러분들은 대개 이제 동영상 강의를 많이 들으시니까 미리 찍어서 이렇게 올려서 여러분 1년 동안 연중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이중구 교수님 읽기, 기본서 읽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서술형 시험 문제, 논술형 시험 문제에서는 이거 경제 원론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중구 교수님 책이 공부하기 쉽죠. 우리 시험 준비에는 이게 적당한 것 같아요. 맨큐는 너무 난삽하고 주제도 앞뒤로 헷갈려 있고 좀 그렇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도 미국 경제 예를 많이 들고, 그 다음에 국제 수지론 같은 것에서는 그 먼델 프레밍 모형이 아닌 자기의 독자적인 모형으로 하고 해서 좀 혼란스럽습니다. 이게 물론 이제 맨큐 책 좋은 책인데 보셔도 돼요. 그 다음에가 우리가 시험 준비로서 좋은 책은 삼인공조죠. 김대식 교수님 외에. 근데 그 책은 우리가 보기엔 너무 좀 헤비해. 그렇죠. 읽기도 어렵고 주제 자체도. 그래서 아주 굉장히 좋은 책인데 우리 시험에는 좀 너무 분량이 과하고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준규 교수님 책이 아주 적절한 것 같아요. 이 책을요, 올해 시험 보기 전까지 적어도 3회독을 아주 정독해서 하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서술형 문제는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념이나 이제 어떤 그 주제 자체에 대해서 쓸 때, 이거 쓰기가 막막하다. 처음에 잡기가 어렵다 할 때 베끼면 됩니다. 그래서 경제 원론의 이중규 교수님 책의 그 내용 같은 거 설명을 손으로 자꾸 써봐야 돼요. 그래가지고 문장이 좋고 세련되고 또 키워드 빠뜨리지 않고. 그래서 요거를 읽으면서 필요한 부분은 스캔해서 서술하는데 기본적인 데이터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반드시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1, 2월 달에 천천히 한번 정확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것도 작년에 일주일에 2번씩 해서 2달 했더니 너무 지루한 느낌이 나더라고요. 강의 분량이 너무 많고 해서 그 100시간이 나오고 이러니까 괴롭죠. 그래서 이번에는 좀 줄여서, 그러니까 2달에 일주일에 한 번 하게 되면
4시간씩 한 30몇 시간 이렇게 돼. 그래서 이렇게 한번 쭉 읽으시면서 스피디하게 한번 볼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한번 하십시다. 그리고 3, 4월 달에는요, 거기 공란으로 돼 있죠? 3, 4월에는 정치하고 법, 여기 기본 이론 갈기가 거기에 끼어들을 거예요. 보완돼서. 우리 전체 팀으로 보면. 그래서 1, 2월 달에는 제가 경제언론 이렇게 하고, 3, 4월 때 정치법, 사회문 이렇게 들어올 거고, 그 다음에 5, 6월 달에 우리가 준비될 게 기출문제하고 기본 문제 정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슈 파이팅 이론 핵심 정리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하고, 그래서 지금 아직 이제 확정이 제가 마음에 결정 못 했는데, 이 3인공조, 2인공조 비롯한 원론의 연습 문제와 기출 문제 이렇게 다룰까? 아니면 또 다르게 해볼까? 그런데 지금은 이제 하여튼 기본 문제 정리를 여기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7, 8월 달에 진도별, 그 다음에 9, 10월 달에 모강, 그리고 11월 최종 정리 이렇게 되는데, 7, 8월, 9, 10월 이때는 사실 학원에 둘 중에 하나만 들으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마지막 문제풀이 하는데 학원 수업만 너무 많이 듣는 것도 좋진 않죠. 그러니까 모강을 듣든지 아니면 진도별 연습 문제를 풀든지 그래가지고, 그리고 나머지 한 텀은 자기 스스로가 써보는 연습이 필요하죠. 수업에 너무 몰두하는 것보다.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한번 해보시고요. 그 대신 5, 6월 상반기까지는 내 프로그램, 요게 내가 머릿속에 그리는 그림이야. 그러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은 1, 2, 3, 4월 해서 기본 이론 끝내고 이슈 파이팅 하시고, 여러분들은 경제 원론 강의 여기서 1회독 하고, 그 다음에 3, 4월 달에 가서는 정치법 이렇게 해서 한번 또 정리 보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5, 6월 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경제 원론 기본서 읽기다. 그럼 이제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그럼 요게 이제 우리 콘텐츠인데요. 그 교재 4가지를 제가 여기다 이렇게 쭉 보여놨어요. 점프업 우리 교재 있죠. 기본 교재. 요거는 철저하게 3인공조 김대식 교수님 편지에 따라서 플러스 알파 해놓은 게 점프업 교재예요. 요대로 이제 요게 이제 아주 여러 가지 고심의 결과 요 콘텐츠가 좋게 짜놓은 것인데, 근데 2인공조 이중구 교수님 책하고 맨큐 3인공조 이렇게 해놨는데, 3인공조는 대개 제 책하고 비슷하고요. 2인공조하고 맨큐가 좀 다른데 미시는 그나마 그래도 거의 비슷해요. 근데 거시 가게 되면 이제 완전히 책마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좀 뒤죽박죽인데, 거시 가서는 좀 주의 있게 보도록 하고, 미시는 그 이중구 교수님 책하고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거기다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3장, 4장 탄력도 5장 응용 이렇게 가는데, 보게 되면 이중구 교수님 책으로 보면 거기 5장 응용 부분에 저 뒤에 17장 3절이 들어와 있고,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다 해놨으니까 요대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 생산자 이렇게 쭉 가겠습니다. 일단 미시부터 우리 좀 설명드리고 갈게요. 그 미시를 우리가 4번에 걸쳐서 끝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다이나믹하게 가야 되는데, 오늘은 5장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공급 이론의 응용. 그러니까 이중구 교수님 책으로 3장까지입니다. 3장까지. 그럼 여기는 이제 수요 공급, 탄력도, 그 다음에 응용 몇 가지 요 주제를 볼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첫날이니까 이거 워밍업 한다 하는 기분이고 이렇게 할 것이고, 다음 시간 수업부터는 이제 진도도 스피디하게 가고 해야 되는데, 자, 인강 들으시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 여기는 앞에 부분은 되게 아니까 그대로 이제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이제 되는데, 그 수업 듣기 전까지 여러분 미리 읽고 오셔야 돼. 다음 주에 오실 때. 어디 읽냐면, 거기 소비자 선택 이론이죠. 6장, 7장, 8장. 그럼 여기는 이제 이중구 교수님 책으로 보면 4장과 그 다음에 11장의 3절, 저 8장에 보면, 그 다음에 17장 3, 여기와 그 다음에 생산함수, 비용함수까지. 여기까지 미리 읽고 오시기 바랍니다. 거기 쭉 해놨죠, 그렇게. 그러니까 점프업 교재 중심으로 목차는 잡고, 그 순서대로 가는데, 그걸 미리 하고 보시라. 그럼 자, 이중구 교수님 칼럼 다시 한번 보실까? 거기 보면, 한계 효용 이론 4절, 무차별 이론, 4장, 그 다음에 소비자 선택 이론의 응용이 섞여 있는데요. 저 뒤에 11장, 17장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 요거 부분 제가 적어 놓은 거 여기 읽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생산 비용 함수. 생산 함수, 비용 함수인데, 거기 비용 함수 보면 중간에
5장 5절이 들어가 있죠. 요 순서대로 읽어라 이거지. 그리고 여기다 써놓지 않는 부분은 스킵하고 뒤에서 다루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읽는데, 자,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다음 시간에 어디까지 공부하고 오신다? 비용 함수까지. 이중구 교수님 책으로 6장까지 읽고 오기. 여기 제시된 대로. 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3주차에 생산물 시장 이론. 그 다음에 마지막 주에 요소 시장하고 시장 실패 이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 페이지가 미시경제학이 430페이지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빼고 나면 400페이지야. 일주일에 100페이지씩 읽는 겁니다, 우리. 100페이지 읽는데 어떻게 읽는다? 정독한다. 1회독. 내가 처음 읽는다 하는 기분으로. 그러니까 다 읽으셔야 돼, 미리. 천천히 읽고. 그 다음에 읽을 거리 같은 게 있죠. 읽을 거리 같은 것도 꼭 읽고. 그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그때그때 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 보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미리 읽고 제가 수업하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수업을 들을 때 우리가 효율성, 어떻게 우리가 기본서 한번 읽어서 1회독 요걸 통해서 이 책을 완벽하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까 하기 위해서 미리 읽을 때 여러분 노트를 따로 하나 장만하세요. 그래가지고 미리 예습하실 때 제목하고 목차 정도라도, 그렇죠? 제목과 목차 정도 써놓고 읽고,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 개념, 용어 이런 것들 그냥 간단하게 정리, 스트레스 받지 말고 미리 읽으시면서 예습하면서 이런 정도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의 들으시죠. 수강하시면서는 반드시 수강 내용을 노트 하셔야 돼. 그러니까 노트 한 권에다가, 그렇죠, 미리 예습한 거 내용 목차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수업 들으시고. 그래가지고 요 두 가지가, 요 노트 요건 이제 한 권에 하는 것입니다. 노트 한 권에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복습 자료로 삼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노트에다가 이준규 교수님 책 몇 페이지의 내용, 요거를 한번 더 봐야 되겠다든지 이런 걸 기록을 하고 메모해 가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미리 봤죠. 수업 들었죠. 그 다음에 요거 가지고서 복습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복습하면서 이제 복습하면서 책 한 번 더 읽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한번 쭉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경제학 처음 하는 분이 아닌다, 이런 전제하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요거를 꼭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제 원론 강의는 제가 머릿속에 상정하기는 처음 이제 시험 보셔가지고서 여의치 않았다. 그래서 경력이 한 번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재수 이상 되시는 분들 한번 해봤는데, 내가 했는데 한번 정확하게, 그렇죠, 정리한다. 만약에 그렇지 않은 분이라게 되면 오전에, 그렇죠, 그거를 이론을 정확하게 그걸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한번 쭉 들어서 정리, 이런 이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이론 정리하고 원론으로 한번 개념 정리해보자, 그런 뜻이죠. 이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굉장히 바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100페이지씩 읽는다는 게 보통이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예습해야죠. 수업 듣고 복습하면서 다음 주 또 예습해야 되죠. 그러니까 적어도 복습 시간, 우리 강의 시간이 4시간이니까 예습하고 이럭저럭 잡으면 아마 2배 정도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오전에도 제가 그런 잔소리를 좀 했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요거 이제 예습 때 해야 되는데 머릿속에만 있지. 그렇죠? 우리 되게 실패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은 복습이 여의치 않아. 복습을 잘 하지 않아요. 왜? 뭐 한 번 다, 두 번 다 경험했던 것이 다 아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서 뭐 요거 정도만 보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소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늘 우리가 2% 부족하다 맨날 뭐 플러스 알파가, 근데 요거를 우리가 흔히 2% 부족하다 더 해야 된다. 이걸 갖다 우리가 늘 뭐라고 생각하냐면 위안을 삼죠. 실수였다. 실수가 아닙니다, 이건. 늘 하는 얘기지만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빙산의 일각이요. 실수하는 게 이게 2%면 이게 얼음 98%. 내가 모르는 여기가. 그러면 2%가 늘 어떻게 얼음덩어리 한번 빙 돌면 새로운 2%가 나오게 되고. 이걸 채워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서 여러분 나중에 선생님 하실 때 애들 가르치면서 그래 실수는 뭐 늘 하는 것이니까 괜찮아. 그렇게 애들 교육시킬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 애들 대학 보내야 되는데. 아마 나보다도 더 애들을 죽여버리려고 할걸? 왜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머릿 속에 상정을 해보라고. 내가 선생님 됐을 때 어떤 식으로 교육시킬 것인가.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이제 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아주 정확하게 하셔야 돼. 그래서 복습하는데 제가 잔소리. 복습하는데 필요한 건 노트도 필요하지만 공부하는 다이어리, 1년 다이어리를 만들어라. 매일매일 기록하십시오. 그래서 한 일주일만 해봐봐. 그러면 그것이 오늘의 일이 초등학교 때 보면 맨날 오늘은 날씨 맑았다, 밥 먹었다, 자고. 넌 어떻게 한 달 내내 일기가 똑같냐. 그래도 그게 소중한 거예요. 써보는 거 오늘 비 왔다.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 한 일주일 다이어리를 쓰다 보면 오늘 공부했다, 뭐 했다.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될까요? 요거 해야 되는데 나중에 더 봐야 되겠다. 그게 메모가 나오게 됩니다. 그걸 잘 활용하셔서 하게 되면 시간 아주 효율적이 돼요. 계획을 세우는데 시간표를 짜라. 타임 테이블을 정확하게 짜십시오. 그럼 첫 주 정도 지내면서 이제 몇 월 며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한다. 시간이 나오겠죠. 정확하게 시간표를 짜야 돼. 그게 자기 체크예요. 시간표 안 짜놓으면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뭐 친구 만나서 하다 보니까 그렇고 엄마 심부름하다 어떻게 됐고 뭐 흐지부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시간표를 정확히. 그래서 뭐 월요일 날 오후에 4시간이 경제학이다. 근데 못했다 하면 펑크난 거죠.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계획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늘 하는 얘기지만 공부한다 이것만 정해놓고 장소가 없어. 어디서 할 거냐. 떠돌아. 그러니까 오늘은 도서관 갔다가 오늘은 집에서 하고 내일은 학원 수업 끝나고 하고 그거 오락가락 하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 공부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디에서 한다라는 게 정확히 되어 있어야 돼요. 남학생들 같으면 군대 이거 필수적인 겁니다. 몇 시부터 어디서 어디까지 어디서 뭘 한다라는 것이야. 그러니까 그래야 여러분 자기 체크가 돼요. 그리고 우리가 시험이 지금 올해 처음 보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방심해. 어디까지 방심해요? 보통 6월달 장마 질 때까지 방심을 해. 실수했으니까 올해는 요거 정도만 하면 내년 되겠지. 그래가지고 7월달부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필패야. 그래서 제가 올해는 특히 그렇죠. 1월달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5, 6월 준비해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2년 했다, 3년 했다 하는데 실제로 공부한 걸 보면 반으로 잘라야 돼요. 초수 어영부영 뭐 해서 했죠. 2년 했는데 사실은 6월까지는 노는 거예요. 떨어지니까 기분 나쁘잖아. 속상하고 마음 못 잡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다가 이제 시작해야 되겠다. 7월 달부터 오는 게 다반사인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1월 달부터 시작하신 분들이니까 대단히 훌륭합니다. 지금부터 확실히 다져서 6과목 전체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학이 이제 작년에는 좀 올해 쉽게 나와서 이것도 근데 쉽게 나와도 마찬가지야. 내가 시험 보고 와가지고 했던 거 물어보면 이거 못 풀었어요. 그런 친구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올해 같은 경우가 참 아파요. 뭐가 아프냐면 100점 맞아야 돼. 경제학. 완벽한 답안을 냈어야 돼. 올해 4문제를. 근데 여차해서 한 문제 실수하면 어떻게 돼요? 그 변별력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데미지가 크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올 때는 어렵게 나온 대로 못 써서 그 속상한 거고 쉽게 나오면 거기서 실수하면 그건 끝이야. 그렇죠? 남들은 다 계산 문제 썼는데 답을 못 썼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뭐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국내적으로도 어렵다고 그러죠. 다 빨리 탈피해야 돼. 빨리 해서 내가 기성인이 되고 선생님이 빨리 돼서
그렇지 않고 자꾸 하게 되면 뭐 늦어지게 되죠. 올해 한 해 여러분 1월 달에 시작하셨으니까 끝을 내도록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마지막 강조하겠습니다. 매일 학습 다이어리 만들자. 그죠? 다이어리 만들어서 매일매일 그 다음에 시간표 그리고 요대로 내가 잘하고 있는지 다이어리에 자기 본인이 써놨잖아. 이 문제 더 보완해야 되겠다. 하고 있는지 하는 것은 매일 점검입니다. 매일. 자기 전에 그죠? 이제 책 다 접고 자기 전에 마지막 다이어리 한번 펼쳐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어떻게 내가 뭘 했는가 쭉 보시고 일주일에 한 번 더 보시고 그래서 매일 하고 일주일에 한 번 체크해서 오케이 요거 더 봐야 되겠다 하는 것을 문제의식을 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공부는 뭐 여러분들이 저보다도 더 막 경험 많이 했잖아. 그렇죠? 고등학교 때 뭐 대학 지금 학점 따느라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거를 집약시켜야 돼요. 노하우를 결집시켜가지고 단판 승부로 끝내도록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자료를 좀 계속 볼까요? 그래서 그 콘텐츠 내용은 그러하고 그 다음에 그 유인물 4페이지 기출문제입니다. 2014년도 이후의 기출문제를 그렇게 내가 쭉 진도별로 분류해놨어. 그 미시형작이 9개, 계산문제가 6개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그 챕터별로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거시형작은 6문제인데, 계산문제가 2개 출제됐고요. 국제경제학도 6개인데, 무역이 3개, 국제수지론 3개. 무역이론에서 계산문제 2개, 국제수지론 계산문제 1개.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계산문제가? 네, 반 이상이라고 봐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서술형 문제보다 경작은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단답형, 기입형 문제, 서술형, 계산 문제 중심으로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보시면 정확해요. 그러니까 이대로 공부하면 되는데 이제 다만 이제 2가지가 있었어요. 미시형작에 거기 15장 소득분배론에 롤스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롤스 원칙 분배론에서. 이거는 아마 거의 제대로 답을 못 썼을 거예요. 이게 롤스 우리가 기본 이론을 공부한 적이 없으니까 그냥 개념만 아는데 이게 한번 이제 변별력이 거의 없는. 근데 만약에 어떤 분이 특별히 대학에 만약에 교수님이 강조해서 공부했다. 그분은 아주 대박을 낸 거야. 그렇지만 보통 그랬고 또 하나가 국제수지론 16장 맨 마지막 문제죠. 개방경제 통화정책. 그 다음에 교수님이 만드신, 그렇죠? 당신께서 만드신 그 모형에 근거해서 시험 문제가 한 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건 아무도 못 풀어. 그러니까 그런 거는 신경 쓰지 말라요. 그죠?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나머지는 아주 정확하게 뭐 이중우 교수님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 출제되기도 하고 그런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이제 쭉 볼 수 있는 건 이제 하나하나 봐나가면 알겠지만 정확하게 답이 있는 것들이요. 정확하게 써야 되고 원론 읽고 그 다음에 내 개념을 알아야지 볼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진도 나가면서 내가 거기다 해놨으니까 문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점법 교재 여기 또 이제 해설 다 있지만 내가 좀 긴장하라고 문제를 따로 해놨어요. 여러분 나눠드렸어요. 그래서 그 2014년도 이후에 문제를 내가 전부 제시해놔서 21개 문제입니다. 그럼 진도별로 보시면서 이런 문제가 나왔구나. 그런 얘기고. 자, 마지막 말씀 하나 드릴 것은 기출문제 보시면 말이에요. 거기 첫 번째 유인물에서 4페이지, 5페이지 보면 출제 안 된 데가 펑펑 대고 있죠. 거기가. 여기가 뭐야? 안 나오는구나. 안심할 때야? 나올 때구나. 여기가.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지만. 그러면 거기 보면 수요 공급 이론 탄력도 더더군다나 무차별 이론에서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나오겠지? 생산 비용 함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 실패, 후생경제, 더더군다나 시장 실패에서 오염 배출권 작년에 한 문제가 나왔거든. 주제는 무궁무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말이죠. 어디가 중요하다가 아니고 앞으로 나올 영역이, 그렇죠? 이게 브랭크로 되어 있는 게 무수히 많다. 그러니까 놓치지 말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히 공부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오히려 긴장해야 되는 것이에요. 뭐 쉬운데 이것만 하면 되겠는데 그게 아니야. 그래서 특히 거시형 작가 보면 더 하죠. 거기 보면 뭐
통화 금융 이론이랄지 이제 경제 성장론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거의 출제 안 되고 있는데 언제든지 나오겠죠. 소비 투자 함수로. 그러니까 떼놓지 말고 공부를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원론을 아주 정확하게 읽고 그 다음에 제 점법 교재 여러분 다 갖고 계실 테니까 그거 가지고 요약을 하고 정리 이런 순서대로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점법 교재 갖고 있나요? 그 원론 읽고 그 교재도 시간이 되면 한번 같이 봐서 같이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혹시 여러분 중에 맨큐 책이나 3인공조 갖고 있는 분들은 제가 정리해 놓은 거 있으니까 그대로 같이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대로 읽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 원론 읽기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원론 읽으시면서 아까 처음 얘기했듯이 쓰는 연습도 요걸 기본으로 하시고 개념 정리 같은 것도 하시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써야 되지? 그래서 이게 머리가 잘 안 잡히면 해당되는 부분을 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한번 써보게 되면 아주 좋은 그렇죠? 공부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제가 앞에 잔소리 겸 앞에 소개 말씀을 조금 드렸고, 예. 그럼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요 우리 이중우 교수님 책의 진도를 한번 시작을 해 봅시다.